그래서 5번째 시간이고요. 히스테리성 인격장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다른 말로는 연극성 인격장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만 들어서는 히스테리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이런 걸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히스테리아라는 건 상당히 좀 극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과장되고 좀 연기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연극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은 배기지 못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신이 좀 주인공이고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유형을 얘기를 하고요. 지나치게 극적이고 흥분하기 쉽고 과장된 행동, 이렇게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연극을 하는 듯한 그런 인격장애를 우리가 연극성 인격장애,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체 환자들의 한 2%에서 3% 정도 유병률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죠. 주로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여성성의 하나의 이런 극단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성격장애들은 아동기 때나 이런 청소년기 때 나타난다기보다 성인기, 성인 초기에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게 일어나는 몇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주변에 뭔가 이제 기대하는 대로 행동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이 얻어져요. 그래서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혹은 누군가한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게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익은 그런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래서 어려서 원래는 이제 부모하고 자식 간의 어떤 성적인 느낌을 갖지는 않는데 어려서 어떤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어떤 성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에 잘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부모가 어떤 이제 이혼할 위기에 처하거나 불륜을 저지르거나 했을 때 조금 더 이런 아버지를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성적인 거를 드러낼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발달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히스테리성 연극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은 총 8가지예요. 8가지 중에서 5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체크해보세요. 혹시 난가? 혹은 내 주변에 누구나 아닌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심의 초점이 아닌 상황이 상당히 불편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막 이렇게 모임에서 얘기하다가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도 그런데 나는 더 그래 뭐라든지 되게 뭔가 이렇게 막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어떤 대단한 어떤 피해를 받은 것처럼 아니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에서 부적절한 성적 유혹이나 도발적인 행동을 특징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이런 도발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감정이 피상적이고 빠르게 변해요.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의 감정을 보면 감정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순간순간의 감정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요. 실제로 근데 자기 기분을 물어보면 자기 기분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런 기분들을 연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기분을, 감정을 잘 인지를 못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체의 매력을 이용해서 관심을 끌려고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정말 뭐 바로 앞에 있는 슈퍼마켓을 가는데도 상당히 화려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좀 같은 여성분들이 보기에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귀걸이도 좀 이렇게 크고 팔찌 같은 것도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5번째로는 과도하게 인상적이면서 세부적인 거는 결여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가 어렸을 때 상당히 크게 학대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큰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아니면 내지는 우리 집이 상당히 되게 잘 나갔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든지 그런 되게 극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세세하게 물어보면은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요. 6번째는 자기 극화, 연극성, 과장된 감정 표현을 드러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표정 변화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리고 어떤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상당히 좀 이렇게 주목을 끌 만큼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하는 편입니다. 피암시성이 강하다는 뜻은 그 상황이나 타인들의 이야기에서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쉽게 이제 자기가 변해간다든지 아니면 타인들에 의해서 너 좀 그래 보이는데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이제 그런 것처럼 또 금방 변해간다든지 하는 거를 뜻하고요.
마지막 8번째로 타인과 관계를 실제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이랑 상당히 좀 대단한 연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우리가 영구성 인격장애라고 하고요. 혹시 이 중에 5개 이상 해당되는 분 계시나요? 혹은 내 주변에 그 친구 그런 것 같은데 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아마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유병률이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이분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이제 연극성이에요. 주의를 끌기 위해서 행동이 상당히 과장되고 연기력이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사고한 느낌도 좀 과장되어 있고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거 정말일까? 저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도 믿어요. 어느 정도냐면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거짓말 탐지기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마 사기를 당한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사기꾼들의 특징들 보면 사기꾼들은 자기가 사기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도 그게 정말이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되게 같은 어떤 그런 것도 되게 대단한 것이냐 과장되게 이렇게 뿌려서 설명하는 그런 재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허영심이에요. 되게 변덕스럽고요. 결정이 쉽게 바뀌어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래. 그때는 그게 정사죠. 난 지금은 이런 거고 해서 되게 좀 변덕스러운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하고요.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요구에 맞춰주기보다 자기 요구를 들어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유혹적이에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요. 그래서 동성한테는 크게 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성을 좀 유혹해서 이성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매료시켜서 관심을 받는 그 자체가 이제 목적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좀 외향적입니다. 외향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행동하는 기준이 외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맞추거나 거기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상대의 반응에 상당히 집착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줄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더 관심을 끌지 해서 좀 과장되는 행동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살 소동을 벌인다든지 하지만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끌려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쉽게 타인들에 맞춰가지고는 쉽게 이제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예 중에서는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려서 어머니가 인기 여배우였어요. 아버지도 배우 출신이었고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술주정꾼이 돼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머니였던 인기 여배우였던 이제 어머니는 찰리 채플린이 어렸을 때 신경쇠약을 앓으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하다가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제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5살 때 어머니가 이제 그 연극 무대에 섰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나 아마 흥분하고 혹은 너무나 이제 불안해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는 막 그 연극 무대에서 야유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찰리 채플린이 5살 때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목소리를 못 내는 자기 어머니 연기를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로부터 이제 갈채를 받고 되게 막 웃긴다 재밌다 하면서 그때가 이제 찰리 채플린의 첫 번째 연극 무대였다고 하고요. 이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꽃을 팔아요. 꽃을 파는데 상당히 좀 애처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꽃을 들고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무슨 일이니? 그러면은 이제 찰리 채플린한테 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하면서 이제 연맹을 했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뭔가 타인들로부터 좀 어떤 유혹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됐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재능들이 나중에 이제 연기로 승화가 된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샤넬백을 만든 코코 샤넬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허영심이 많은 캐릭터고요. 거짓말을 좀 잘했다고 합니다. 6살 때 자기가 고아가 됐다 그러고 그리고 큰 집에서 자기가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다고 했는데 실제로 알아보면은 12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큰 집에 간 적 없고 12살 때 그러고는 바로 이제 고아원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타인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동정심을 끌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타인들을 유혹하는 재능을 이제 디자인으로 승화를 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몇 가지 이제 서브 타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허언증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거를 다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이 자기 스스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정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해서 뭐 거짓쇼, 자살쇼 같은 거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면서 자기 친구 중에서 아마 그런 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 되게 잘 나가는 집에 살고 하는데 실제로 니네 집에 놀러 가고 싶으면은 절대 뭐 다른 핑계를 계속 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장 속의 새라는 타입이에요. 파란만장한 연애 편력을 가지고 상당히 유혹적이기 때문에 쉽게 남자들이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정이란 틀에 갇히게 되면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타인들의 시선을 받지 못하면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타입들은 이제 뭐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는 한 군데 이렇게 딱 정착을 하잖아요. 유목 사회에서는 계속 어떤 먹이를 따라서 이렇게 옮겨 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목민에 가깝고요. 개미와 배짱이 중에서는 이제 배짱이 타입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드리 헵번 좋아하시죠? 네, 해서 티파니의 아침을 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정말 그 연극성 인격장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이제 되게 유명했던 영화인데요. 시카고라는 영화에 보면 이 록시라는 캐릭터가 또 마찬가지로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좀 이런 안전한 장에서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좀 정립을 해나가는 그런 치료들이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집단 치료나 부부 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나 아니면 인정경기법이나 이런 1대1이나 아니면 다대다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좀 설정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의사들은 사람을 그리고 현상을 음과 양이라는 잣대로 봐요. 그래서 이런 타입들은 영성 인격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양적인 기운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차분해지고 좀 음적이고 뭔가 좀 내면적인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데 나갈수록 이제 균형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가면을 섣불리 벗기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야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하면은 되려 역으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섣부르게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의 연기에 그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거를 강화를 시켜나가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안 해요. 그럴 때 잠깐 이렇게 당황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재정립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도록 조금 더 침착하고 충분하고 참을성 있게 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는 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패닉이나 신체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히스테리라고 하잖아요. 뭔가 심리적인 어떤 충격들이 신체적인 어떤 장애로 표현이 되는데요. 히스테리가 나타날 때는 좀 휴식을 취하게 하고 이게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너무 과하게 끌려가지 않도록 딱 일정한 선을 좀 정해주시는 게 좋고요. 실제 병이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금물입니다. 너 꾀병이지. 너 이거는 원래 병이 아닌데 괜히 아픈 척 하지 마라고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제멋대로 하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을 딱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뭐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난 너무 아파서 오늘 학교 못 가 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러면 하루 종일 너 아프니까 좀 누워서 지내. 근데 애가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 너 아프다 그랬잖아. 좀 누워서 쉬어야지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런 규칙들을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자기 스스로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좀 많이 늘려갈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외적인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살피게 만들어주고요. 일기를 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동물이나 식물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자기 내면을 좀 성찰할 수 있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그런 경향성들을 우리가 줄여줄 수가 있고요. 평범한 일들을 좀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게 일상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들, 그리고 뭐 봉사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사회에서 의미가 있는 이런 일들을 좀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거, 어떤 한 가지 인간관계를 좀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음성적인 그런 내향적인 그런 기운들을 키울 수 있는 행위들이니까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좀 삶의 균형들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연극성 인격장애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아마 들으면서 몇몇 분들은 지금 계속 누군가가 옆에서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하면 그런 분들하고 좀 잘 도와주고 저희가 알려드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좋은 관계 또 다 같이 행복한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